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다음 달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차 협상 개시가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그간 중국 측에 비협조로 협상하지 못했던 서비스와 투자 부분 후속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과 설비 투자는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건설 투자도 다소 부진이 예상되지만 소비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현상이 벌어지면 한국에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 인상 목표를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52포인트, 1.44% 하락한 2,507.8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792.80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양시장 모두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큰 흐름이 나왔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모건 스탠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삼성전자가 5% 넘게 밀려났습니다. 목표 주가도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좀 하향을 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IT 업종의 하락세로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지는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정인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흐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정웅 대표님의 방송 녹화 보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장중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퇴근 후 아니면 외부 어느 곳에서든 이 녹화 보기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웅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T 업종들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진 않았고요. 오히려 천만다행이다. 제가 일요일 밤 무료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랬는데 저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표 주식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건 스탠리의 얘기만 듣고 투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내려갈 시점에서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정적으로 좀 보셨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모건 스탠리 쪽의 의견을 뭔가 다수가 좀 받아들여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IT 업종이 내려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1선 재이탈 시 급락은 적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지난주에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을 때 21선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21선 재이탈 시에는 지수의 급락 적중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흐름보다는 업종의 그 메커니즘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한 팁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논할 때 어떤 때는 차트, 어떤 때는 수급, 어떤 때는 선도 업종, 주도 업종의 그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오늘장 정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21선 이탈하면 급락할 것이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미 10월 하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분간 코스피는 잘해야 횡보하거나 조정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10월 하순에 이미 얘기했고요. 11월 초순에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1월이 지금 거의 끝자락에 있는데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횡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선을 계속 넘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또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시 이탈하면 제가 급락한다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코스피가 뭐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로 끝날 경우에는 아마도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시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 의해서 하락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그게 아니더라도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조언을 참고해서 지난주에 하방 포지션 구축하신 분들 아마 지금 상당히 흐뭇할 것입니다. 한 2, 3일 코스에 수익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는 현물만 하시지만 언젠가는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해야 된다. 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나 아니면 대세하락이 왔을 때 그때는 현물만 하면 결국은 손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어요. 근데 기간도 던지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 수급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약 4,500억 순매수, 외국인이 4,500억 순매도, 기간 470억대, 프로그램이 3,6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상당히 과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매수나 순매도가 한 2, 300억 정도? 그럼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하락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때문에 삼성전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졌겠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12월에 예정인 미국의 금리 인상?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조만간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현재 예정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역시 뭡니까? 북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국제 정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표면적인 것은 따로 있고 이면적인 것은 또 따로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을 오늘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제가 파생, 그 중에서 이제 선물, 매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종목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리드라는 종목을 전업단타 딱 1종목 추천했어요. 그래서, 동시효과의 한 종목, 그 다음에, 장중에 한 종목 추천했는데, 장중에 추천했던 건 잡히지 않고, 리드도 사실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는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유일하게 추천한 종목이 바로 리드 한 종목이에요. 그 전업 단타로. 근데 1차를 1120원, 2차가 1070원. 그러니까 평균 1100원에 추천했는데, 공교롭게도 시가가 저가했습니다. 1135, 10원 차이로 놓쳤어요. 만약에 잡혔다면 오늘 하루만 20% 나올 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는 추천했던 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발생하든 매수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제가 주요한 종목이라고 하는 건 소개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루에 뭐 하나도 추천하지 않거나 정말 많아요. 3개 추천하는데 오늘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학습 차원에서도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의 전체 추천 종목은 하나였다. 그 중에서 전업단타로 이 종목 추천했다. 자, 리드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말 아까워요. 10원이에요, 10원. 1%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잡혔다고 하면은 이게 오늘만 20% 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에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주문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종가를 감안하면 1120원도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10원 차이를 안 잡히고 장중에 급등했다 다시 반등해줬는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리고 왜 이걸 추천했을까요? 장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플러스 전기전자가 밀리면 21선이 깨질 것이고 21선이 깨지면 코스피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손절가 지키면서 중기 대응하거나 아니면 단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기 종목은 확률이 떨어질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밤에 발굴해서 이제 오늘 리드 추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업 투자자분들은 현재는 이런 패턴의 종목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런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택촌놈의 교육훈련 참여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온라인 교육 끝났어요.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학여행 끝났고요. 12월 9일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은 역시 장중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리뷰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현물 매매 내역은 리드였습니다. 자, 오늘은 10% 넘게 강한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1195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일단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9일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소수정의 10명에 한정해서 또 진행을 하신다니까요. 이런 교육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은 양시장 모두 시작 때는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이내 장 마감이죠. 장 마감에 들어 올리더라고요. 자, 대표님, 일단 양시장은 조금 엇갈린 흐름이지만 수급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갔고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예상대로 21선 이탈 후에 급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체감적으로는 사실 하락이라고 봐야죠.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 이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딱 봐도 험악하잖아요. 검은색 21선 라인 이탈하고 이제 크게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봉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거의 종가나 저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막판에 거래가 엄청 터졌거든요. 여기 거래량 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막지하게 터졌죠. 어쨌든 상황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일선 지켜주고요.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상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코스피가 좀 더 내려간다면 코스닥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둘 다 약한 상태에서는 저는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스닥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으로 봤을 때 제약업종 아니면 반도체 업종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가주면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근데 둘 다 빠지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둘 다 상승하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쪽의 대형주들 보면 약간 숨막히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예상대로 21선 이탈 후 급락 마감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을 했지만 체감적으로 또 하락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낙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IT 업종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대표님, 내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내일은 수급보다도 삼성전자의 등락이 결국 추가 하락과 반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내일도 매도해요. 예를 들어서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급등하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하면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삼성전자 플러스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내일 제가 볼 때는 잘 버텨야 횡보예요. 아니면 하락 가능성, 웬만하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삼성전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오늘 장대봉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험악하죠.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죠. 시가총액 1위 종목, 압도적인 1위 종목,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코스피 시장에서 모든 종목 중에서 이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종목이죠. 이 종목에 오늘 음봉이라고 보기엔 참 믿기지 않을 정도죠.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빠졌는데 제 판단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게 더 하락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그 변수가 발생해서 또 반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코스피도 약간 더 하락하고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좀 내려간다 그러면 코스닥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받는 게 좋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이제 하지 않아요.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방송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마 12월 내내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참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보신 분들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못 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한 2주 정도는 제가 월화수목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 꼭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코스피 시장 역시 삼성전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 하락과 반등 여부가 또 코스피 지수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내일 전망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제일기획이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과 평창 효과 기대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KB금융입니다.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결정이 되면서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제일기획이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에 기대해 힘입어서 오늘 4% 가까이 올라왔고요. 21,3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고가는 21,55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님, 제일기획 아무래도 광고 쪽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림픽 하면은 또 광고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기대감 받은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할 필요 없다.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주가인데요.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은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워낙 좀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제일기획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KB금융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1.41% 상승한 57,500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에 힘입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대표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달에 최고가가 6만 원대였거든요. 뭐 그 부근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자사주 매입 결정이 오늘 발표됐다 그래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원래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 방어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묘하게도, 한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 유시해서, 상승하는 종목의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용도로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그건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다만 전체 지수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등락이 갭 상승해서 플러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7월 고점이죠. 그때보다도 지금 낮아요. 그리고 최근 고점보다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 7월 고점보다 낮은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최근 고점보다 낮은 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어떤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고요. 지수가 급락하면 별 볼 일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가치주 신봉자들한테 그런 제가 충고를 합니다. 가치주는요, 지수가 상승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락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2007년에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갔다가 2008년 가을에 약 11개월 만에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은 가치주가 아니었을까요? 가치주였어요. 하락할 때는 가치주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 그때만 가치주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중기 매매의 어떤 근거가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이 공시가 됐는데요. 일단 뭐 내년 11월 26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사주 보유 지분도 5.3%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뭐 주가 안정이라든지 주주 가치 이런 부분이 자사주 매입으로 또 생각이 들지만 또 M&A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분석적 기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샘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 최근에 뭐 바닥권까지 좀 빠르게 좀 내려왔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요. 자, 오늘은 9% 넘는 상승세로 18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주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5년에 34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적정 주가가 2만 5천 원이 안 됐었어요. 이 시간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 환산했을 때 29,900원짜리입니다. 3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몇 배입니까? 6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설명드렸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경악을 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몇 배가 간 거냐면요.
2만 5천 원짜리니까 어림잡아서 가서 몇 배입니까? 34만 원이니까 13배가 간 거예요. 적정 주가 대비. 그러더니 결국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금년에도 또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랬다가 이제 오늘 반등해 줬는데 제 판단으로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유하지 마시고 짧게 대응해달라. 그리고 일보이자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로 좀 그 이미지 타격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어쨌든 약간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은 지금 주가가 뭐 고점에서 뭐 30만 원대 넘었던 한샘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18만 원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의 주가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평택촌 적정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 적정 주가 버튼 또는 뭐 전문가 클럽 안에서도 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 주가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개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샘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한샘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 모비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역시 오늘 뭐 탄력이 좋았는데, 다만 뭐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네요. 오늘 3.41% 상승한 1,970원에 마감이 된 흐름인데, 대표님 모비스도 역시나 최근에 뭐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후퇴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제가 추천했다가 아슬아슬하게 10원 차이로 놓쳤던 리드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찍었던 게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지난 봄이었죠. 3월. 그리고 계속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9월에 저점 찍고 다시 최근에 이렇게 거의 다중고점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단타 시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해요. 자, 리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저점 찍고 다중바닥 형태로 찍었다가 어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오늘 또 한번 탄력을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모비스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플러스 5%, 10% 추격은 아니에요. 만약에 놓치면 하나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좀 더 낮게 마이너스권이면 더 좋고요. 그 가격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고, 원래 이 종목은 제가 내일 이렇게 좀 장중에 이렇게 언급하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특히 전업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어떤 매매 기준은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비스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9월만 해도 최저 1,840원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좀 시도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내일장 대응을 위해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모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볼 텐데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볼게요.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보수적 대응이 합리적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테마는 AI 테마 단타 또는 단기 매매, 그리고 다른 테마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실 때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대표님 테마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공략할까요? 내일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코스피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제약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무지막지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또 다른데 그 확률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보수적 대응, 제가 항상 언급했던 거 있죠.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매수가를 선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수 줄이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얘기했어요. 종목수 줄이고 주식 비중 줄이자고요. 제가 전망해드린 게 항상 적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에 극심한 왜곡이나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터무니없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10월 하순에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결국 그 흐름대로 따라가신 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종목수 줄이자. 주식 비중 줄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이걸 보세요. 현재 화면이 이게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이고요. 이거는 코스피의 대형주 지수예요. 그러면 11월에 어때요? 대형주 광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오히려 대형주 갖고 있던 사람들 제일 못 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중형주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중형주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형주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어때요? 11월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심할 정도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땠죠? 옆으로 기다가 오늘 급락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자,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보세요. 먼저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어때요? 동반해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합이나 코스닥 대형주나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중형주입니다. 어때요? 정말 가장 강했어요. 완전히 진짜 무지막지한테 폭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소형주. 그래서 이게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던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자꾸 길게 말씀드리냐? 항상 하는 얘기도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교사 출신이라서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또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12개월 동안 매매하는 것보다 2달 동안 매매하는 게 더 수익 날 수도 있고요. 10번 매매보다 2번 매매하는 게 수익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년 내내 집중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무슨 얘기냐? 2달 동안 그냥 매매 안 하고 관찰하다가 딱 보름만 매매한 사람이 오히려 3, 4개월 전체 중에서 보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투자금을 늘려야 될 때와 줄여야 될 때, 비중을 높일 때, 낮출 때, 종목수를 넓게 할 때, 좁게 할 때, 이걸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1년에 12개월로 봤을 때 아무리 장이 좋아도 3개월 조정은 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장이 나빠도 1년에 3개월 반등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세가 분명히 1년 전체로 보면 좋았어요. 근데 참 실력이 없게도 운이 없게도 꼭 단기 고점에 들어가요. 밀리면 손절했다가 또 단기 고점에 들어가고 손절했다가 장은 좋았는데 손해본 사람이 있고요.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잠깐 반등 나오거든요.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절묘하게 또 그때만 또 들어가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결과를 따라서 조심해도 나쁠 게 없다는 거고요. 여태까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특별히 번 게 없다 당황하지 마세요.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3대 집착 때문에 그래요. 매수가 집착. 나는 손절 죽어도 못하겠다. 주식 비중 100% 집착. 1년 내내 100%예요.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테마에 관련돼서 단타 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오전에 좀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동반에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AI 테마주들 중에서 만약에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생긴다면 접근해 주셔도 되겠다. 다른 테마는 좀 관망이 좋겠다. 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은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수차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중장기 모멘텀이죠. 근데 AI 테마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 모멘텀이 있는 테마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대응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모멘텀이 확실한 테마, 그리고 중기와 또 최근 진행 중인 그런 테마 좀 나눠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평택촌놈 또는 평촌님 또는 50 이렇게 뭐 다양한 호칭으로 또 저희 쪽으로 가능하니까요. 꼭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앞에 꼭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0534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매일 수고하십니다. 시노펙스 평단가 3,932원에 비중 40%,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노펙스 먼저 흐름 보죠. 오늘은 4,505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3% 넘게 올라왔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대표님,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매일 수고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보내주실 때 뭐 평촌님, 대표님 뭐 이렇게 치기가 좀 어려우면 502 숫자로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10% 또는 수익 20% 매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플러스 20%. 좀 밀리면 플러스 10%에서 매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과정상 비합리적인 추격 매수였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그리고 모든 경제TV 시청자들에게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혼자 결정하든가 딱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시청자들 보면 같은 종목을 모든 경제TV 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비합리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어떤 사람은 홀딩해라. 어떤 사람은 던져라. 또 어떤 종목에서 이게 살까 말까 물어보면 이거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다. 어떤 사람은 횡보할 거다. 어떤 사람은 내려갈 거다 그래요.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럼 결국 누가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고민해서 혼자 판단하던가 아니면 딱 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10명한테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럼 결국은 다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지만 매수가를 좀 추격을 해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셨고 수익은 목표가 10% 또는 20% 과정상 이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다음 매매에서는 자제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문자는요. 377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 18,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코리아 서키트 18,600원에 마감이 됐는데 6% 가까이 빠졌네요. 네, 대표님 일단 이 시청자분 역시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루 차이로 약간 운이 없으셨네요. 만약에 이걸 금요일에 저한테 질문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이게 저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질문을 받았든 오늘 받았든 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밀린 상태로 답변하니까
좀 더 내려간 상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어차피 저는 전체적인 시장,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메커니즘이 현재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답변을 했을 텐데 하루 차이로 약간 아쉽다 설명드렸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내일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에 다시 조정 시 재매수를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좀 매수가가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다음 가격대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553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넥센타이어를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30%입니다. 3년 전에 샀는데 계속 물려있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넥센타이어 오늘장의 흐름은 12,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16,000원인데 현재 12,000원까지. 대표님 정말 오래 보유하셨죠? 네,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길 보유하시고요. 어차피 던질 것도 아니잖아요. 3년 보유하신 분이 제가 볼 땐 이거 절대 안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세요. 그래도 왜 이 말씀드리냐. 부실주 같으면 제가 보유란 말 그렇게 안 하는데, 기다리면 그래도 본전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은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아주 절실한 분이다 설명드렸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특정 종목 집착. 이번은 13번이에요. 13. 특정 종목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이 종목 아니면 종목이 없냐고요. 왜 이 종목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3년 동안 홀딩하십니까? 또 하나. 매수가 집착이에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탄력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도 수익 나는 종목이 있긴 해요. 근데 확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분한테 매수가 집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거의 비슷한 날까지 왔었어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눈 찔끔 감고 내가 본전은 아니지만 던져야지 했으면은 이 고생을 안 했다는 거죠. 이분의 마인드는 간단해요. 나는 절대로 손절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손절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워낙 또 오래 보유하셨고 현재 가격대에서도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시고 또 워렌 버핏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대표님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또는 대표님 교육사항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투자에서는 현명한 매매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15011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LB를 매수가 46,9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한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 HLB는 36,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HLB인데 오늘 36,950원이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데 가격대 보니까 고점 좀 높아졌을 때 매수하셨을까요, 대표님? 네,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하시고요. 재매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그 타이밍은 단타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던졌어야 돼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분은 단타 타이밍에 일봉 매매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골탕만 먹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처음에 중기 매매예요. 그러다가 단기, 단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 따라잡아서 하루만 먹고 던지자 그 마인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4단계라고 보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그 단계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건 단타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짧게 끊어서 수익 실현하고 내려가면 칼같이 손절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여태까지 홀딩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마 안 던질 겁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제 예측이.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게 있을 때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는 거죠.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준비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5년 했든 10년 했든 기초가 없다. 먼저 공부하면서 훈련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착실하게 기준가 지키는 어떤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멘트를 최근에 많이 날리잖아요. 1년 내내 매매하는 것보다 단 2개월 매매하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또 투자를 하루 이렇게 당일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좀 대응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재매수 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 050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매수가는 2,300원 비중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2,4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매수가보다 소폭의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고평가는 아니니까,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이 종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량주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다음 문자는 124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강연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넵튠을 매수가 14,3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넵튠의 오늘장의 흐름도 보도록 하죠. 오늘은 1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셔서 또 기분 좋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연회에 대한 리뷰가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11월 강연에 1,100명 이상 오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끝났고요. 아마 2월 초에 할 것 같은데 11월 강연회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한 3배 정도 강화시킬 겁니다. 네, 그때도 오시면 진짜 감동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고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거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시도하자 설명드렸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매수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50% 평가까지 갔다가 지금 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에 대한 그게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엄청나게 갭 상승해서 엄보고 나왔을 때 절반만 던져줬어도 이렇게 아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 매수 잘하셨고 현재도 시기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위아래 걸리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넵튠 같은 경우에는 수익 10% 또는 20% 매도 후 재매수 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연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준비하신 부분 대표님이 또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보시죠. 다음 문자는 4522님이 보내신 문자고요. 아가방 컴퍼니를 7,300원의 비중 30% 추가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아가방 컴퍼니 오늘은요 6,8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추가 매수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진단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이것도 주식을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7,300원에 추가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차 가격을 몰라서 이제 그 평균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리고 상승시 추가는 반대요. 그건 정석에서 벗어나요. 무슨 얘기냐? 추가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평균가 오면은 비중 다시 줄여주면서 단가를 낮추는 용도로 써야지 올라갈 때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습관 잘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왜? 조금만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본전이나 마이너스 되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추가하신 거예요. 도대체 1차 매수가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걸 안 적어주셔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추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마 잘해야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일 겁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올라갈 땐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320가 왔어요. 더 밀렸습니다. 손절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0%. 근데 던지기 너무 아깝고 반등할 것 같아. 그럴 때 일시적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비중 줄여주고 단가를 낮추는 작업하는 거예요. 만약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전부 다 손절해야 돼요. 올라갈 때 추가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 습관 잘못 들이면요. 단기 고점이나 대세하락기 직전에 최고점일 때 아주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습관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 역시나 지금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상승 시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꼼꼼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대표님, 정우영 대표님의 무료 방송, 일요일 무료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계주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일요일 저녁 9시 들어오신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요일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